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으라니 고리타분한 말 같겠지만 정말로 책 속에 길과 답이 있다. 필자는 20대 초반부터 16년간 대략 2천여 권의 책을 읽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밑줄까지 그어가며 부자가 되기 위한 답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독서는 단순히 교양을 쌓는 일이 아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다. 생각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사고력은 그만큼 중요하다. 수많은 투자 판단과 결정은 바로 생각에서 나온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을 수는 있다. 하지만 영상 시청은 흘려듣기 쉽다. 엄밀히 말해서 영상 시청은 수동적인 행위인지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스스로 책을 읽는 능동성을 바탕으로 문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독서를 빼놓고 부자가 되기를 논한다는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걷자. 걸으면 에너지가 생긴다. 어떤 일이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체력은 일을 제대로 도모하게 돕고 좋은 결과를 만드는 기초다. 필자는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길 뿐만 아니라 뒤엉킨 생각을 정리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걸으며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걷는 일이 단순한 듯해도 좋은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책상 앞이 아니라 걸을 때 나온다. 책상 앞에서 막연하게 잘 되겠거니 하고 앉아있으면 생각과 몸이 딱딱해진다. 몸을 움직여야 생각이 깨어나고 활성화된다. 걷기 역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걸으면 의욕이 생긴다. 이는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산처럼 쌓인 정보와 데이터로부터 잠시 떨어져 걸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걸으면서 나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해볼 수도 있다. 평소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을 정리하고 사색에 잠겨볼 수 있다. 또 걸으며 느껴지는 호흡을 통해 생생히 살아있는 나를 느끼는 순간 무너졌던 의욕도 되살아난다. 필자도 힘들 때마다 걷고 뛰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정리정돈을 습관화하라. 정리정돈은 돈 버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의아해할 수도 있겠다. 정리정돈은 일종의 루틴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을 갠다. 별것 아닌 행동이지만 사실 이것도 주어진 오늘 하루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가짐의 발현이다. 예전에 EBS 방송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중 한 분인 짐킴홀딩스 김승호 회장의 인터뷰를 봤다. 몇천억 원의 현금 부자인 김승호 회장은 방송에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했다. 허무하게 들리겠지만 그가 소개한 첫 번째가 바로 정리정돈이었다. 일어나서 이불을 갠 후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하는 일이 김승호 회장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단추다. 이런 루틴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별것 아닌 듯해도 정말 놀라운 별것을 만들어낸다. 몇 년 후에 보란듯이 부자가 되어 있거나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하는 차이를 낼 정도다. 이 외에도 집에서 나가거나 들어올 때 가지런히 신발을 정리하는 건 역시 사소하지만 소중한 루틴이다. 사소한 일들을 루틴으로 삼아서 행동하면 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된다. 작은 행동이지만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켰다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 정리정돈은 정돈된 나를 유지하는 확실한 루틴이다. 남 탓하지 말아라. 필자 주변에는 젊은 부자들이 많은 편이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절대로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는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남을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싶은 일,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투정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투덜거림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이다. 투덜거리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내 기분부터 상한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릴수록 좋은 일들이 나에게 오르고 했다가도 다른 곳으로 달아난다. 부자들은 나와 상관없는 남 이야기를 잘 안 한다.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남 탓을 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길을 열고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이 가진 긍정 에너지를 나눈다. 부자들이 모인 리그에서는 남 탓이 금기다. 일기를 써라. 필자는 말과 글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시간을 내어 주위의 서점이나 문구점에서 다이어리나 스프링 노트를 구입해서 일기를 써보자. 일기를 쓸 때의 팁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 쓰겠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외로 부담으로 작용해서 쉽게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이 3개월을 못 버틴다. 하루라도 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부담을 느끼고 열정이 사그라든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천성적으로 나약해서 그렇다. 그러니 혹 일기를 쓰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다시 쓰면 된다는 가벼운 마음을 갖자. 투자할 때는 내가 얻은 정보나 아이디어를 습관적으로 메모하고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습관이 다 돈이 되고 나를 부자로 만든다. 평소에 쓰기 연습을 해둬야 가능한 일이다. 밥을 사라. 절대로 밥을 얻어먹고 다니지 말라. 필자는 돈 많은 내가 밥값 내? 라는 말을 싫어한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밥을 사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비정상이다. 지갑을 닫고 자린고비가 되겠다는 게 아니다. 사실 부자들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된 방법이나 비결을 숨기지 않고 알려준다. 각종 투자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고 상대방도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에게 조언을 듣고 밥까지 얻어먹겠다? 정녕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귀한 시간을 내어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밥값까지 내야 할까? 부자가 되려면 밥값을 아까워하지 말자. 일종의 투자금이라고 여기면 어떨까 싶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할 게 있다. 부자의 조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개 나중에 꼭 한번 밥을 대접하겠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참는 게 부자에게 도움이 된다. 밥 대신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보내는 편이 더 낫다. 나중에 다시 밥을 먹으려면 또 시간을 내야 하는데 부자들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다. 굳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 밥보다는 작은 선물이 좀 더 사려 깊은 행동이다. 이상 돈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